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다른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잡한 코너입니다. 예스. 이번 화면에 난잡한은 80년대 태어난 남자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만화 슬램덩크와 함께 우리의 어린 시절 책임졌던 전설의 만화 드래곤볼 최신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입니다. 자자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너무 옛날 틀딱 주제가 만화 드래곤볼. 진짜 틀딱 주제가네 저거. 아, 비디오 테이프 돌아간 소리 난다 진짜. 그래가지고 네네. 네. 자, 이번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그러니까 드래곤볼 슈퍼의 슈퍼히어로 들리던 이야기대로 손오반과 피콜로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어허. 맞습니다. 그 대단한 피콜로 대마왕조차 존댓말로 예를 갖춘 데는 진정한 악의 정점 머리에 666 있는 조선 대마왕 사탄의 CPD님 만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강강살포로 뚫어야 되는데 저거. 배터리를 한 방에 뚫어라 한 방에. 아니다. 그럼 너무 빨리 보낼 순 없어 이렇게. 어설프게 뚫으면 재생한디. 네, 어쨌든 빈소풀은 나중에 죽이고 요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2022년 6월 11일에 개봉한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의 극장판 시리즈 두 번째 영화입니다. 네. 네. 요 전작은 드래곤볼 슈퍼 브롤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작중 시점은 이제 드래곤볼 슈퍼 이제 현재 연재 중인 만화 이제 생존자 그래노라 편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며 이제 원작 만화책의 마지막 화에서 이제 1년 전 시점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뭐 요거 이제 각본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각본을 토대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특이한 걸로는 최초의 이제 풀 3D 애니메이션이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이제 당초에는 원래 이제 카툰 렌더링을 한 풀 CG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네. 이제 작화 애니메이터가 참가해서 이제 요 3D 이제 그 모델링 위에 이제 작화를 더 씌우는 이제 그런 맞아. 방식을 해가지고 이제 네네. 이질감을 낮춘 하이브리드 CG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했다. 진짜 3D도 하고 수작업도 했다. 둘 다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됐다. 뭐 네. 3D 위에 다시 그렸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일본스러운 작업 방식이군요. 장인 정신이 아주 그냥 넘쳐나죠. 그래도 실사보다 댓글 좋더라. 난 그럼 됐어. 뭐 그건 그렇죠. 아무튼 네네. 예, 요 등장 인물로는 뭐 손오반, 뭐 손오공, 베지타 뭐 다 건너뛰고 피콜로, 팡 뭐 다 나오고요. 이제 뭐 네. 레드 리본군에서는 이제 마젠타. 요 이제 레드의 이제 큰 아들이자 그 뒤를 이은 이제 신생 리더 레드 리본군의 이제 수장 레드 제약 그렇습니다. 사장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마젠타가 뭔가요? 이름이? 마젠타는 이제 그 색깔 이름이죠. 그렇죠. 네.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 우리 두 분 계시는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마젠타. 그렇죠. 마젠타. 어. 뭐 약간 불그스름하고 핑크와 그 사이 그렇죠. 어딘가쯤 있는 그런 색깔쯤 되죠. 맞습니다. 레드의 어떤 그 후계자인 거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드 이제 레드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 약간 밑에 거 쓴 것 그렇죠. 같아요. 신형.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닥터님 RGB 값이 어떻게 되나요 마젠타는? 글쎄요. 맨날 디자이너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CMRK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이럴 탈락이네. 때는 아, 영락은 너희 사네. 새끼 지편할 때는 디자이너인 척했다가 지 모르는 거 나오니까 또 의사인 척하고 저 아주 그냥 회색 분자 같은 놈이야 이거. 의사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군요. 컬러 팔레트에서 대충 찍어 쓰는 놈인 거죠. 이거. 그렇죠. 그게 장땡이다. 그냥 일반 노예일 뿐입니다. 비브라늄 족쇄를 찬 노예. 멋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레드 리본군의 이제 카마인은 이제 요 신생 레드 리본군의 이제 간부이자 마젠타 측근 요 이제 뭐 리젠트 머리라고 있죠.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 양아치 같은 그런 캐릭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감마 1, 2호가 나오는데 이제 요 닥터 헤도가 만든 이제 슈퍼히어로 컨셉의 인조인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헤도는 이제 감마 1, 2호를 제작한 과학자이자 닥터 게로의 손자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작고 뚱뚱하고 이제 몸도 이제 동글동글한 게 마치 정닥터. 예. 예?
귀여웠다. 슈퍼 히어로를 좋아하는 취향마저 약간 네. 씹덕스러운 것이 마치 정답다. 전혀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예, 뭐 슈퍼히어로 매니아라고 나오고 뭐 히어로 사인에 맞습니다. 뭐 줄 서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진짜 진성 씹덕으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물론 우리 정닥터님처럼 칼을 차고 다니진 않지만 항상 히어로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캐릭터는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네. 히든 보스가 있지만은 뭐 그건 이따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본 개봉 1일차에 4.5억엔의 이제 성적을 내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개봉 2일차 만에 다시 탑건에 밀렸더라라는 그런 슬픈 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탑건이 너무 상대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탑건이 너무 강력했어. 우리나라도 돼지 눈이 좋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전에 전전 극장판이 이제 부활의 F가 이제 한 2일 만에 9.6억엔을 달성했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약한 편이다. 뭐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역대 일본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순위 3위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렇군요. 음. 아무튼 뭐 드래곤볼이니까 죽어도 준치. 죽어도 아. 죽어도 준치. 죽어도 준치. 썩어도 준치. 네가 죽였나? 왜 죽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아무튼 이제 요 오랜만에 또 나온 이제 드래곤볼의 극장판 저희가 이제 한번 요번에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치 물고기마저 죽이는 우리 사르마 신PD님의 진짜 저번 주 잘 들었습니다. 저번 주 외전에서 작품 소개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어. 생각이 들었지만 참 한글을 잘한다. 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네네.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 이렇게. 아, 좋습니다. 하나라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네, 내가 소개 잘 들었고요. 네, 다음은 우리 정닥터가 드래곤볼을 뭐 신룡을 불렀습니다. 저에게도 여자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신룡이 얘기했습니다. 내 힘을 뛰어넘는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어떻게? 첫 솔로 정닥터님의 디테일한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냥 솔로가 아니야. 첫 나는 솔로다. 첫 솔로다. 으아! 파식. 내가 보기에는 김수볼은 편하게 죽지 못할 것 같아 진짜로. 부관 참시. 진짜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야. 네, 디테일한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레드 리본군의 총수 마젠타는 시체를 훔쳐 인조인간을 만들어 감옥에 가게 된 닥터 게로의 손자 닥터 헤도가 출소를 하자마자 그를 영입해서 인조인간 개발을 시작합니다. 네. 마젠타는 그 닥터 헤도에게 프리저와 손오공 일행이 싸우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외계인들끼리 지구를 가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면서 속여가지고 맞아요. 인조인간들을 만들어 그들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닥터 헤도는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자본과 간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네. 6개월 만에 감마 1호 2호라는 강력한 히어로형 인조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어느 날 그 수행하고 있던 피콜로에게 감마 2호가 도전해 오고 만만치 않음을 느낀 피콜로는 일단은 죽은 척 하면서 숨었다가 네. 감마 2호를 미행해가지고 레드 리본군의 본거지로 잠입 액션을 시도합니다. 예. 네. 어쌔신 크리드. 어쌔신 그리드. 마젠타의 목적과 이 셀맥스의 존재를 알게 된 피콜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네, 그렇죠. 나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레전투력으로는 안 생각이 된다. 들어가지고, 나는 지읍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마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오공과 베지터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제 네. 얘네 둘이는 또 자기들끼리의 승부에 미쳐 있어가지고 맞아요.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 평화에 찌들어 공부만 하고 있는 오반을 각성시켜서라도 이 레드 리본군의 계획을 막으려 하는 피콜로는 오반의 딸 팡을 납치하는 연기를 하게 되는데 점점점 화주인들아, 내 줄거리 소개에 힘을 도와줘. 싫어. 점점점점. 과연 점점점. 닥쳐!
과연 오공과 베지터 없이 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로 레드 리본군의 총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네. 또다시 등장하는 베일에 쌓여있던 셀 맥스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지, 음흠. 이 영화에서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피콜로는 마지막까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이야기 보시죠. 네. 원격이 완성됐다. 닥터적 비켜. 닥쳐! 아, 저기다 써, 저기다가. 닥터장한테. 네. 네, 닥터장님의 우리 이제 디테일한 쪽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드럼볼 뭐 저하고 봉삼 씨하고 뭐 그 본의 아니게 실사판을 하게 되면서 아, 그렇습니다. 네 명이서 얘기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아, 그렇죠. 뭐 짧게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얘기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왜냐면 이거 뺏길 것 같으니까는 저는 역시 드래곤볼은 뭐 후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빵을 치는군요. 아니, 사실 뭐 드래곤볼을 보면은 후리자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이 후리자가 없었으면은 손오공은 초사이드 늦게 됐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후리자가 혹성 나메크를 폭파하지 않았었으면은 베지터가 지구에 와서 부르마랑 만날 일도 없었을 거며. 그렇죠. 하여튼 다 이게 다 후리자 선생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코믹스가 끝날 때쯤에는 후리자 묘비에 이 선두 메달은 좀 예의상 올라갔었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네요. 프리저 살아난 지가 언젠데. 에휴. 아, 살아나긴 했지. 근데 코믹스 때도 가는 길 한 번은 돌아봐 줬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좀 뭐 하여튼 후리자가 제일 좋습니다. 드래곤볼에서는. 그렇군요. 뭐 다른 분 우리 뭐 정덕트님은 누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캐릭터가 있는데요. 누가 있나요? 이게 저팔계에 해당하는 오룡이라는 캐릭터. 역시 피가 끌리는군요. 몇 천이에요, 몇 천. 선수 한번 따져봅시다. 혹시 오룡이 정오룡인가요? 정씨인가요? 오룡이? 닥치세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그 오룡이 변신술을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변신술을 할 수 변신술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 어떤 장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르마가 네. 그 거북선인한테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거북선인이 그러면 뭐 이렇게 부르마의 가슴을 한 번만 만지게 해주면 맞아요. 만지게 해주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런 맞아요. 변태 같은 소리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르마한테 부르마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얘기했을 건데 아니야, 부르마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부르마가 알겠다고 얘기해서 알겠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직접 안 가고 오룡이 부르마로 변신을 해서 맞아요. 이렇게 가슴을 만지게 해줬던 가게 되는데 이렇게 오룡의 얼굴이 그래도 발그레하게 되었던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오룡의 취향이 우리 신PD하고 같은 그쪽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신맨틱 에러. 그죠? 야, 종을 잠깐만. 이제 시멘틱 에러는 그쪽 단어로 그냥 쓰는 거야? 그 뭐야? 시멘틱 에러가 아니고 신맨틱 에러. 신PD의 신. 그렇군요. 네. 네네. 그거였구나. 기억난다. 저기 우마왕 집에 불나가지고 파초선 빌려오라 그래. 맞다. 역시 기억력이 대단하군요. 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트랭크스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트랭크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뭔가 조금 기존의 드래곤볼 캐릭터들하고 다르고 멋있었어. 뭔가 그때 좀, 당시에 멋있고. X세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ADSL. 잠바떼기도 입고 있고 멋있었어. 맞아. 뭔가 청자켓 ADSL. 같은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컨셉 자체는 터미네이터의 존 코너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미래의 터미네이터 2의 존 코너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 머리 스타일도 약간 5대5 가르마 진짜 잘생긴 미남들만 잘 어울린다는 5대5 가르마 딱 해가지고 제가 예전 했었죠. 그거 따라한다고 막 지랄발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트랭크스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중간중간에 트랭크스가 처음 나오고 나서 후리자 1등을 하고 싸우고 그 이어가지고 바로 셀하고 또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중간중간에 왜 트랭크스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원작에서. 그렇죠. 중간중간에 약간 뭐 짧게 막 짧은 에피소드들로 그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좀 재밌지 않았나. 좀 드래곤볼 이어지는 이야기들하고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캐릭터성이 완전 다르죠. 17호 18호도 맞아. 되게 포악하고 손오바는 막 손 지금도 잘렸고 네. 그지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 드래곤볼 기존의 분위기하고 다른 어떤 재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굉장히 이미 좋았던 것 같아요. 평행 세계가 존재하는 걸 보여줬었죠. 음. 드래곤볼에서. 마블이 뺏겼다 드래곤볼을. 뺏겼다기보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본작은 뭐 이제 다들 많이 좋아하실 테니까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들여보자면은 왜죠? 브로리가 있죠. 브로리 그렇죠. 브로리는 진짜 그 약간 악역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음. 그 사연 있는 캐릭터잖아요 또.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제 헬창의 그 모습 같은 거. 엄청난 펌핑. 충격적인. 엄청난 가슴. 그러니까 이게 근육. 토리야마 아키라식 디자인은 아니야 확실하게 그런 근육돼지가. 근데 이제 되게 극장판에서 나온 캐릭터 치고는 정말 인기가 왜냐하면은 항상 캐릭터 인기 투표하면은 역대 한 2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캐릭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베지터야. 예, 뭐 베지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버전도 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나무위키에서 뭐 이제 총 뭐 게임이나 이런데 뭐 다 합쳐서 변신 단계가 얘도 한 13단계쯤 되더라고요. 13개의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뭐 많은 바리에이션이 됐고 요번에 정사로 또 편입이 됐죠. 저번에 이제 브로리 그렇죠. 극장판으로 해서 이제 맞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게 약간 리디자인을 해서 다시 이제 정사로까지 편입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원래 사생한데 이제 정식 이제 자식으로 이제 편입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홍길동이다. 홍길동. 그렇게까지. 아버지라 저기- 부르지 못하고. 여름 한철 극장판용 캐릭터인데 정서로 들었어. 정사로 들어와 버릴 정도로 그 정도 입지전적인 캐릭터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솔직히 그 매주 연재됐던 뭐 드래곤볼 아니면은 단행본의 드래곤볼 말고는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어디서 막 브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전설적인 사이언인이란다 네, 막 이러면서 전설의 사이언. 막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막 이렇게 디자인집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돌려보면서 되게 와 졸라 멋있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처음 봤을 때 그죠? 네. 예. 그 처음에 브로- 컨셉은 약간 그런 거였대. 이 카카로트도 이름이 손오공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 또 다른 손오공이라는 게 그 맞아요. 브로리의 컨셉이었대요. 손오공의 그러니까. 약간 안티테제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신화의 어떤 신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막 머리에도 막 금관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있잖아. 맞아. 그죠? 그게 약간 그 손오공이 진짜 끼고 손오공. 있는 그런 컨셉을 처음엔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인기가 더 좋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얘는 이제 분노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변신한다 그러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리가 좋다. 다들 뭐 다양한 캐릭터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얘기할 건데 네. 네. 저는 드래곤볼 극장에서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죠. 극장판을. 네. 근데 이게 드래곤볼이 저는 이제 슈퍼 가면서 안 봤어요. 나온지는 알고 있고 뭐 캐릭터도 조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렇게 좋아했던 드래곤볼이 이제 1995년도 제가 국민학교 한 6학년쯤에 끝났었는데 맞아요. 진짜 그때 끝났을 때 좀 진짜 좀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진짜. 아니 드래곤볼이 끝났는데 세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약간 뭐 이런 약간 그런 거요. 그때 월요일 날 아이큐 점프에 아마 이렇게 단행본이 나왔을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월요일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맞아. 굳이 뭐 이렇게 뭐 드래곤볼을 뭐 나머지 만화를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드래곤볼이었는데, 그렇죠. 그죠? 네. 우리한테는. 네. 그리고 뭐 지금 와서야 그 끝이 좀 뭐 드래곤볼스럽게 끝났다였지만은 그거 아니라 그냥 안녕 하고 끝났잖아. 맞아. 드래곤볼이. 맞아. 네. 이거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서 약간 좀 허무함이 좀 꽃박이도 좀 됐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 다음에는 뭐 GT고 시작해가지고 오리지널 코믹스도 되게 많이 났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 옛날 어릴 때 봤던 오리지널이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그 기억만 가지고 싶어서 좀 더 이상은 안 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슈퍼히어로 편에서는 뭐 피콜로가 활약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제가 CPD처럼 마족이라서 피가 끌리는 건 아니고 그 피콜로라는 캐릭터 자체를 옛날에 좀 좋아했었는데 절대 편안하게 죽진 못하겠군요. 이게 피콜로는 드래곤볼 자체에서도 좀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네네. 연속해서 2번이나 끝판대장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었고 맞아요. 네. 오리지널 원조 그 마치 피콜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려 마봉파가 아니면 해칠 수가 없는 적이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드래곤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필살기가 정해진 악당이었고 근데 뭐 손오공이 저거 배돼지 고속도로 내면서 가셨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다. 필살기 필요 없다. 그래서 가면서 바로 지금의 그 드래곤볼 슈퍼히어로에서 활약하는 이제 그 피콜로 마주니어를 만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판대장이 연속돼서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때 그 피콜로 대망은 생명 창조가 가능하신 자웅동체였는데 이번 마주니어는 생명 창조가 안 되는 거 보니까는 뭐 중성화를 마친 게 아닌가 약간 애도를 표합니다. 누가 시켰죠? 중성화를? 중성화 뭐 저기 그 나올 때부터 그렇게 됐겠죠. 이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환경 호르몬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그런 그럴 생각도 수도 좀 있죠. 들고요. 네. 컵라면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라면 그만 드세요, 김수뿔리.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의 흐름에 이게 뭔 소리야? 저는 그까지 안 갔습니다. 저는 네네. 그까지 안 갔고. 그래도 꽤 중반까지는 2인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뭐 갈수록 이제 나메크 성인은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셀제는 신까지 뭐 약간 합체 원툴에다가 수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세질라 그러면 무조건 피콜로는 합체. 합체하면 세지고 또 합체하면 세지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옷 벗으면 세지는 이상한 약간 전투 스트리퍼 같은 느낌. 뭐 초 스트리퍼. 아니 뭐씨 두드려 맞으면 옷 벗으면 세져요. 이 인간은. 아니 나는 스트리퍼가 아니야. 초속 스트리퍼다. 그렇게 해서 좀 존재감도 좀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래도- 벗던데. 그치. 여기서 벗으면 세진다니까 이상한 캐릭터. 한 1톤 그게 돼 보이던데 무거우니까. 옷이. 그래도 저기 셀 한 2단계까지는 그럭저럭 비비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인조인간 그 17호 18호 나왔을 때도 그때도 그때도- 이제 파워업 해가지고 피콜로가 그쵸. 그죠? 조금은 싸우다가 베지터가 그때는 인조인간 17호 10호라고 좀 비비는 것처럼 켰다가 이제 다구리 당해서 기절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하고 합체해가지고 맞아, 피콜로가 피콜로가. 세지면서 그때 멋있었어요. 17호 18하고 잘 싸우고 셀 2단계하고도 잘 싸우고. 맞아요. 그때 진짜 다시 한번 멋있었어. 그렇죠. 그때 진짜 형 잘 나갈 때였거든요. 내가 막 주먹으로 셀도 치고 막 17호도 치고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박준영이 G.O.D 시절 약간 그런 느낌. 많이 잘 나갈 때. 리리 시절이었는데. 옆에 친구들하고 약간 국민그룹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잘 나갈 때. 그죠? 속해만 있어도 잘 나간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돼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3분 베지터라고 이제 베지터 나오면 3분 만에 리타이어 하거든요. 네네. 3분 피콜로 3분 베지터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뭐 제일 자주 하는 대사는 이제 배에 주먹 맞고 컥 그리고 기절하고 컥. 칵 기절하기 이런 거. 등이 하늘을 향해 솟죠. 낙타마냥 등이 솟죠. 배에서 맞은 주먹이 등까지 올라오면서 맞습니다. 기절하고 그러는데. 소화 안 될까봐 적들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배를 그냥 뚫어들. 맹치를 한번.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살짝 개그 담당까지 하면서 좀 동네 음. 착한 그냥 외계인 형 약간 이런 느낌까지 되면서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뭐 그런 마인부까지 갔을 땐 진짜 거의 개그캐였죠. 네. 근데 그때 그 전에도 소노반 때도 좀 그랬지만 마인부로 가면서 개그캐 플러스 약간 스승 캐릭터, 약간 오천크스 약간 표전 가르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스승보다는 거의 보호자 포지션이야. 맞아. 맞아요. 약간 원래 그 무천도사가 맡고 있던 포지션을 약간 이어받은 게 그렇죠. 아닌가. 네네. 그래서 뭐 진짜 끝에 가서는 이제 뭐 손오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으로 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들까지 거의 되는 포지션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두 명의 이제 부활을 하고 있다라는
라는 이제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는 차차 해도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분들 우리 뭐 다음으로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우리 봉삼 씨는 어떤 기대? 저도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외전을 통해 가지고 드래곤볼 에볼루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관계 없지만.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죠. 좀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아까 제가 드립으로 쳤던 박준혁 씨가 나온다는 거. 그렇네요. 알면은 야 그 세계관도 그 평형 세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뭐 그렇습니다. 치지 마. 근데 외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금방 극장판을 드래곤볼 애니를 극장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내다봤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나. 특히나 최근에 그 드래곤볼 TV 시리즈나 만화 연재에서 좀 과도한 뭐 파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끝에 이제 뭐 초사이언 갓, 초사이언 블루, 초사이언 로제, 초사이언 봉골레, 초사이언 알리올리오 막 이러면서 잠깐 마지막에 몇 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몰라. 제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더 이상은 올드 팬들이나 라이트 팬들이 따라가기 힘들 지경이다. 같은 근황 정도는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과연 오랜만에 내 눈으로 직접 극장에서 보는 이 드래곤볼 극장판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조금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나이가 좀 있고 올드 팬들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레드 리본군이 다시 등장하고 그렇죠. 약간 닥터게로 손자 뭐 닥터 해도 뭐 이런 설정들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막 다시 인조인간 만들어가지고 손오반 일행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막 그리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피콜로와 팡 오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리면서 반가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18호라든가 제가 18호를 굉장히 또 좋아했었거든요. 18호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발 좋아하네 이 양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금발 나는 미녀 그 스타일이네. 차가운 이미지인데 강력함을 또 내재하고 있는 그 그치. 18호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릴 때도. 안 늙잖아. 최고라고. 맞아요.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네네. 네 와이프가 늙는다고 디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허. 제일 위험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위험한 놈이야 지금. 그런 18호나 아니면 18호의 지구인 최강퐁퐁남 크리링 이런 캐릭터들도 나오고요. 퐁남이라니. 지구 최강의 퐁퐁남인데 지구인 중에 제일 강해. 됐어요. 돈은 솔직히 18호가 다 벌어오잖아. 왜냐면 그렇죠. 그 미스터 사탄 협박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이게 야. 다 18호가 돈을 벌어오거든요. 죄송한데 크리닝은 지금 슈퍼부터는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돈을 그렇죠, 충실하게 그렇죠. 벌어오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 18호가 미스터 사탄한테 져주고 받은 돈보다는 못 벌었을 겁니다. 그렇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뭐 TV판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18호가 중간중간에 손오공이나 부루마 이런 애들한테 돈 뜯어내는 장면이 또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루마, 트랭크스 5000 이런 캐릭터들도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굉장히 좀 반가운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반가웠고 특히나 점점 갈수록 기승전 손오공, 기승전 베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역사가 긴 시리즈인 만큼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산만해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베지터나 손오공 위주로 이야기를 몰아주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 의도적으로 조금 이야기의 중심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번 극장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오공과 베지터의 비중을 없앤 부분도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약간 우정 출연 비슷하게 나왔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선했고, 네. 뭐, 앞선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은, 덕분에 뭐, 슈퍼 사이언인 등장하기 전에 어떤 후리자가 지구로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피콜로가 오반을 데리고 수련하던 원작 에피소드 느낌?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오공이 셀과의 일전에서 죽고 난 후에 오반을 중심으로 뭐, 새롭게 연재가 시작된 시점에서 오반이 그레이트 사이언맨, 요걸로 활동하면서 비대라고 뭐, 어린 오천하고 천하제일 무술대에 대비해가지고, 수련하던 에피소드. 일상생활 그때 재밌었어. 그런 에피소드하고 비슷한 추억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요번 극장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전체 작화가 또 3D로 제작되었다고 우리 신PD가 설명을 좀 해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3D 격투 게임들 같은 이질감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드래곤볼 막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맞아. 좀 이게 예전에 그 2D 애니메이션이랑 조금 그렇지. 차이가 좀 들었죠. 맞아, 게임이 맞아. 게임이다. 들었었죠. 약간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그러니까 플스 게임 하는 느낌이 들까봐, 그 네.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3D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손수 수작업, 일본의 전통이죠, 수작업. 두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거 계속. 어떤 만화적인 선하고 디테일을 그려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거의 3D라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완전. 결과물은 좋았습니다. 결과물이 너무 좋았고, 오히려 최근에 어떤 작화 붕괴, 이런 것들로 논란이 좀 되고 있었던 TV 시리즈, 이런 것들보다, 더 오리지널 드래곤볼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느낌도 네. 느꼈어요, 오히려. 그렇죠. 이번 애니메이션이. 그런 옛날에 느낌이 그 많이. 손으로 그리던 게 맛은 좋기는 한데 이게 막 음. 캐릭터 작품이 있고 그러니까 막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막 한 140m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요만해졌다가 이만해졌다가 막 난리거든요. 맞아. 비슷한 느낌으로, 요 바로 전에 극장판, 이제,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편이 네. 굉장히 명작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대요. 드래곤볼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게 거의 100% 수작업인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잘 나왔다. 작화가 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좀 찾아봤었는데, 네. 그것도 확실히 이게 손으로 일일이 다 그린 전통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작화가, 작화 붕괴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 왔다 갔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 작화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작가 거친. 감독이 여러 명이라서 이제 맞아. 그 사람들이 맡은 부분마다 약간씩 이질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맞아. 약간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고 균일하게 이제 퀄리티가 높은 부분이 더 좋더라고 나는. 그렇죠. 요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또 일본이 새로운 활로를 또 좀 개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되게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액션 씬의 어떤 연출이나 템포, 뭐 카메라 워킹 스케일, 뭐 아니면 특수 효과나 사운드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했고, 왜 드래곤볼을 4DX로 봐야 된다, 4DX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계속 도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보면서, 개인적으로 2D로 봤거든요, 저는. 2D로 봤는데, 4DX로 못 본 게 조금 많이 아쉬웠을 정도로, 이런 영상미, 사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작품의 특성상 뭐 스토리나 설정 이런 것들의 어떤 편의성, 좀 가벼움, 요런 것들의 아쉬움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네. 조금 있긴 있었는데, 뭐 그동안에 새롭게 연재되던 드래곤볼을 팔로우하지 않았던 뭐 올드 팬들도 재미있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극장판이 아니었나,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정덕수님 뭐 드래곤볼 이번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드래곤볼을 극장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음.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보기 전에 또 걱정됐던 게 있었죠. 이게 아무래도 뭐 만화다 보니까 약간 어린 친구들이 좀 극장에 와가지고 이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면 그렇죠. 어떡하나 아. 이렇게 에네르기파! 엄마 에네르기파 언제 쏴 에네르기파! 하고 막 그죠? 요새 애들 에네르기파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걱정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어린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네. 10대조차도 없었고 보러 온 관객들이 대부분 3, 40대 맞습니다. 3, 40대가 많더라고요. 10대는 없었는데 10덕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우리만큼 먹은 이제 성인 남자인데 네. 그 어린 친구들 이제 그 드래곤볼 슈퍼 때부터 이제 입문하기 시작한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극장을 찾는 오히려 가족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0대 어린 자녀하고 40대 뭐 부모들하고 같이 오히려 오는 관객들이 많고 중간에 20, 30대 관객층은 많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두 번째로 또 걱정됐던 점이 있었는데 제가 뭐 저도 그 오리지널 말고 뭐 GT나 뭐 슈퍼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맞아요. 이게 뭐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맞아.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뭐 이어지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보니까 다 이해될 정도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맞습니다. 초반에 이게 어느 시점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좀 예전 장면 보여주면서 딱 그렇죠. 보여줘서 뭐 이해하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손오공이 그 어린 시절에
왜 레드 리본군 상대했을 때처럼 빌런들이 되게 오목조목하게 되게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긴 맞아요. 그런 빌런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데다가 뭐 유머 같은 것도 좀 많이 섞어놔가지고 맞아. 예전 그 드래곤볼 그 초반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켰다. 이런 그리고 느낌을 좀. 토리야마 아키라 그 작가님 초창기 그 닥터 슬럼프 같은 느낌도 좀 느껴요. 그러니까 닥터 슬럼프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팡이가 달릴 때 또 아라레처럼 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팔을 맞습니다. 이렇게 쭉 펴고 뭐 그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조인간 17호, 18호, 19 나왔을 때처럼 막 그렇게 네네. 개진지한 모드로 인조인간을 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막 약간 이런 내용으로 나왔더라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맞아. 근데 그런 좀 부담을 덜어줬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식으로 또 설정했던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간 넓은 극장판이다 보니까 넓은 연령층을 좀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하게 됐고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인조인간 새롭게 나오는 그 인조인간 감마 1, 2호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은 그 자기들의 신념으로는 자기들이 히어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뭐 실제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막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될 때 막 망설인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약간 그런 최근에 트렌디한 그 히어로 영화들에서 많이 나왔던 그 히어로들의 고뇌 약간 요런 것들에 조금씩 약간 차용하지 않았나. 뺏겼다. 아니. MCU를 뺏겼다. 뺏긴 게 아니고 그렇군요. 만들다 뭐 말았다. 요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어 보이고 뭐 약간 유치해 보이기도 한데 좀 시나리오를 위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최신 트렌드도 조금 약간 따라가려고 맞아. 노력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보면서. 인조인간 컨셉도 슈퍼히어로라는 것 자체부터가 그죠? 그렇죠. 요즘 어떻게 보면 히어로 무비들이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죠? 네. 인조인간도 이게 사실 드래곤볼 안에서 또조 인간이라고 진짜 많이 써먹었거든요. 10몇 때부터 다 써먹었어 인조인간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근데 그러니까 드래곤볼 안에서 사실 외계인도 되게 많이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행성에서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 뭐 새로운 게 뭐 이렇게 등장시킬 뭐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조인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영화가 진행될 때 이 거의 피콜로의 시점에서 이제 피콜로 중심으로 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이게 뭐 손오공이면 뭐 다른 애들로 바뀌는 건가? 아니면 손오반이나?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뭐 저 보다 보니까 후반까지도 거의 피콜로 중심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콜로가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막 잘 나갔지. 강한 캐릭터로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 시간이 갈수록 거의 이제 문지기 아니면 이제 몸풀기용 테스트 전투력 약간 측정기. 전투력 측정기 그런 느낌으로 약간 캐릭터에 대한 중요도가 좀 약간 바닥을 그런 쳤던 거지, 뭐 이렇게. 강 캐릭터들 나오는데 갑자기 뭐고 아까 앞에 초록색 뭐 있던데 때리고 지나갔다 그러는 거야. 그냥 문 열고 지나간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도 뭔가 이 캐릭터에 대한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캐릭터였고 막 했는데 맞아요. 마지막에는 좀 약간 초라하게 돼버린 그런 캐릭터에 그렇죠. 대한 약간 미안함? 그런 거를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약간 풀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피콜로가 주인공인 척 하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또 피콜로가 초반부엔 되게 엄청 무게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막 수련을 그렇죠. 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서 이게 레드 리본군 안에 잠입하고 막
연기도 하잖아요. 뭐 거기서 그렇죠. 그 그렇죠. 쫄병인 것처럼 막 연기도 하고 너 그런 장면 낯빛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피콜로 막 대마왕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옛날에 그래 보면은 눈에서 레이저 바로 나갔다 피싱. 그렇다 보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피콜로 대망이다. 마강 강사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캐릭터와 약간 그 갭 차이, 갭 차이 때문에 그런 장면들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거기서 갯모해를 느꼈군요. 모해까지는 아니고 그 많은 그 피콜로 팬들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까 요 맞아요. 영화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만 하더라도 이 드래곤볼이 서양 쪽에서도 인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있는지는 네. 몰랐는데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매트릭스 만들 때 네. 워셔스키 남매인가? 네. 남매가 자매인가? 그때는 네. 형제였어. 그때는. 워셔스키 형제였던 시절. 그때 네네. 뭐 이 매트릭스도 액션씬도 뭐 드래곤볼 팬이라서 참고했다. 참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오마주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이런 워셔스키 같은 그 소수의 서양 십덕들만 좋아하는 정도겠거니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이 유튜브가 되게 발전하면서 서양인들도 드래곤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막 맞아요, 서양인들이 맞아요. 댓글 엄청 달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알기로 스페인인가 그쪽에서 드래곤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양의 좀 그림 잘 그리는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막 드래곤볼을 이렇게 따라 모작? 그리거나 막 모작하고 모작 같은 거 거.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드래곤볼만 또 주구장창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되게 드래곤볼을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번 이 그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요 영화도 뭐 그 전 세계를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북미를 비롯한 뭐 다른 서구권 나라에서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고.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미 지금 뭐 내려갈랑 말랑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1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뭐 보면서 재밌게는 봤는데 그 정도까지 다른 나라들처럼 1위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신 PD님. 저는 일단 뭐 요 영화 보면서 저는 이제 요 드래곤볼 극장판을 극장 가서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에는 그렇군요. 브로리를 극장에 가서 봤는데 어디서 실제로 봤어요? 봤나요? 2D? 브로리를? 4DX? 2D? 2D로 봤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군요. 아수바수. 봤다 그러길래 무대 행사 뭐 그런 거. 아니 브로리가 4DX가 굉장히 좋았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죠. 전반적인 그 4DX 약간 그 뭐 약간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구성되는 게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네. 드래곤볼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도와 별개로 4DX하고 4DX용으로 정말 좋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번 것도 4DX로 봤었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니 근데 그 4DX 얘기를 하니까 브로리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냐하면은 앞에 이제 한 4, 50분 정도 이제 밑밥을 깔고 뒤에 한 50분 정도 계속 50분 정도 계속 싸우거든요, 진짜로. 전투만. 계속 싸워. 진짜 미친 듯이 뭐 브로리랑 손오공이랑 싸우다 베지트랑 싸우다가 그다음에 프리저랑 브로리랑 싸우다가 그다음에 합체해서 또 싸우고 막 그게 한 4, 50분을 계속 싸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베지터는 못 싸웁니다. 베지터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요. 3번을 보세요. 3번을 못 버티는데 어디 거짓말합니까? 아니야, 존나 잘 싸워. 하여튼 잘 싸웁니다. 네. 최근에.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한 줄 평을 옛날에 어디 그 이제 리뷰 사이트에 써놓은 걸 다시 찾아봤어. 브로리. 그래서 내가 지구야 미안해라고 써놨거든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최후의 승자는 이제 브로리 최후의 승자는 이제 전마들 전투를 견딘 지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드래곤볼 극장판을 보러 갈 때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존나 쩌는 뭐 이런 시나리오나 뭐 그런 스토리 그 촘촘한 시나리오 이런 걸 기대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때려 그냥 부시는 거 보고. 그렇죠. 그냥 캐릭터들 적당히 살아있고 그냥 개쩌는 액션만 보여주면 된다. 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브로리가 그 모든 걸 채워줬었어요. 진짜 명작을 불리는 이유가 그렇구나. 있었어. 그래서 요번에 슈퍼히어로도 나는 당연히 그걸 또 기대하고 갔고 네. 갔는데 만족스러웠는데 약간 그 때려 부시는 건 솔직히 좀 브로리보다 약간 아쉬웠어요. 때려 부시는 건 거기서 너무 심하게 해서 요번에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였는데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 부족하던 부분을 충족시켜 준 거는 이제 피콜로랑 소노반이 어쨌든 주연으로 나온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드래곤볼 원작에 대한 약간 자기 오마주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그렇죠. 최종 보스가 셀인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맞습니다. 이제 오반이 변신한 형태나 뭐 이런 것도 각성하게 맞아요. 되는 계기 이런 게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거의 맞아요. 셀전이랑 맞아요. 그대로 가는 맞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우리 봉삼 씨가 좋아하는 노스텔지어를 느끼면서 그때 중학교 가기 앞서 이제 네. 6학년 때 이제 더 이상 수업도 안 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만화책을 돌려보면서 드래곤볼을 어허.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추억이 또 오르더군요. 그죠?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갔네요. 어쩔 수 없어. 그때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오랜 팬들의 그 가려운 것을 확실히 끌어주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만화책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만화책 이제 지금 슈퍼를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재밌었다. 보니까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요번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들 그러니까 이제 감마 같은 경우에도 감마 일리오도 요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괜찮더라. 처음에 좀 유치했는데 뭐 보면 볼수록 드래곤볼 캐릭터의 성이 많이 살아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 이게 약간 그러니까 초창기 토리야마 아키라 약간 그런 디자인 적 디자인 중에 왜냐면 적이 진짜 좀 무섭게 나오고 이런 거는 프리저 때가 아마 최초 부터 시작이지. 그쵸. 그 전에 약간 인간 아닌 적들은 뭐 약간 좀 요런 약간 귀염귀염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뭐 요런 디자인들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브, 공룡 이런 거 있잖아. 뭐. 공룡 약간 아니면 덩치 엄청 큰데 막 몸은 사람 같은데 얼굴은 짐승 뭐 이런 주로 그런 류였지. 그지? 그렇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많이 나왔었지. 맞아요. 수인들이 많이 나왔지 그때. 맞아. 맞아.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액션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른 걸로 이제 다 요런 점들로 오마주에 대한 걸로 다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막 변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콜로도 변신하고 이제 소노반도 변신하는데 아이고 이제 저 사실 이제 슈퍼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더 나올 색깔이 있나 했는데 더 나올 색깔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오렌지색도 있고 세상에 팔레트의 색깔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많더라고. 와, 아까 제가 내가 말씀드렸지 오신 않습니까? 초사여인 로제, 초사여인 알리올리오, 뭐 그거 초사의 변신은 제가 이따 근데 뒤에서 좀 얘기해. 오렌지 피콜로라고 불러라. 이거는 조금 너무하던데. 뭐 아무튼 이게 그 파워 인플레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파워 밸런스에 대해서도. 네.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고 대신 좀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예매할 때 저 혼자였고 들어갔는데 저 뒤편을 보니까 제어보다 조금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두 분이 맞아요. 그 넓은 극장 MX관에서 메가박스 네네. MX관에서 그 300석이 넘는 자리에서 아저씨 둘이랑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집에 가서 누가 극장 왔더나 할까 내보다 한 5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뭐 새끼 내 모를 줄 알고 머리에 가발까지 쓰고 와가 티가 다 나더라 가면서 그냥 봐도 50 같은데. 아니야. 새끼 가발 급조한 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 가면서 신 PD 이런 데서 드립에서 발끈하면 지는 거예요. 아니야. 스스로 늙어 보이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끈하면. 발끈한 김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격추시켰어. 죽었어. 에이 짜리나.
저는 이제 그 영화 초반에 좀 네. 재밌었는 게 드래곤볼 안 같은데 드래곤볼 같은 재미가 좀 있었는 게 네. 결국 드래곤볼도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화적 그렇죠. 재미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초반에 이제 뭐 마젠타 나오고 카마인 나오고 남았는 옛날 레드리보군 같은 거 설정이 네. 그 막 캐릭터들 보는 게 나는 그냥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들 보면은 좀 관계. 이상한 목적을 가진 악당들 있잖아. 아, 그렇죠.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거. 예, 말도 안 되는 거에다. 그다음에 카마인도 이 쉐이프가 그 토레마키라 전용 그런 캐릭터 같진 않아. 그런 막 네네. 머리가 특이하게 생겨서 뭐 빗질하면서 제스처 주고 그러는 캐릭터 잘 없거든요. 드래곤볼에. 맞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피콜로가 잠입했던 그 레드리본군 회의실 같은 데서의 그런 꽁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니 넌 어떻게 소노반이 거기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피콜로가 그 옆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말도 안 돼. 워낙 약간 부르마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의 소녀는 당연히 알고 있죠. 하면서. 그러니까 미스터 사탄. 드래곤볼식 유머는 아닌 것 같아. 조금 그치.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장면은 약간 짱구도 못 말려 같아서 되게 보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만화 자체를 정말 모두 다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잘 풀어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되게 맞아. 좀 웰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거. 사실상 맞아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병사들 옆에 왜 세워놓고 얘기하는지는 사실 의문이잖아. 그런 거. 아, 그러니까 그치. 솔직히 보면서. 따지면은. 근데 아니야. 그냥 그런 거지 뭐. 근데 우리가 드래곤볼도 괜히 굉장히 긴 시간 지켜보면서 드래곤볼 자체의 어떤 색깔도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옛날 드래곤볼 생각해보면 그 색깔이 드래곤볼 색깔이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우리가 지금 눈높이에서 그걸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드래곤볼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원래. 맞아. 맞아.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옛날 생각나더라고. 그 이제 좀 셀 죽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됐을 때 그 네. 트랭크스하고 손오천이 성인부 시합 못 가가지고 네네. 좀 얼빠진 사람 하나 기절시켜가지고 자기 아래 위로 맞아. 타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이 또 재밌는 부분은 또 정말 또 재밌게 만들어놨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던 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맞아. 제일 안 무겁다고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일단 피콜로가 핸드폰이 있다는 것부터 해서 핸드폰 케이스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이미 깼어 이미. 아, 그렇긴 하더라. 그리고 핸드폰 들 때 약간 L처럼 들잖아. 이렇게 들었잖아. 맞아. 마지 못해서 안 들고 싶진 않은데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 아니 닥터 헤도가 그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시체를 훔쳐가지고 이제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잡혀서 그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터트리면서 나오잖아 감옥을. 그거부터가 완전 개그지. 약간 토리야마 아키라식 개그야 그게. 뻥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맞아.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재밌었고 그다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약간 또 피콜로가 마치 이렇게 이게 오마주라는 게 그 피콜로가 옛날에 혼자 이렇게 선호반 사이언 이제 네퍼하고 베지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피콜로가 선호반을 데리고 와서 수련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피콜로가 굉장히 엄했지. 그렇죠. 굉장히 엄한 사람이고 이제 눈에서 레이저도 자주 나가고 막 그런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팡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완전 어린애잖아요. 얘는 천마지축이고 무공수를 가르쳐 주려고 쪼르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인자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또 그런 장면 보니까 또 처음부터 또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더라고. 이번 피콜로는 또 어떤 사람일까? 그런 들고. 그리고 뭐 어차피 자기 복제고 자기 오마주긴 하지만은 그 소노반을 가르쳤던 게 피콜로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아버지에 가깝죠. 피콜로가 소노반한테는. 그죠? 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카카로트라면 손오공이라면 정신적인 아버지는 피콜로인 거야 사실. 그죠? 맞아요. 사실 뭐 손오공이 뭐 해준 게 없잖아요. 맞아. 소노반한테. 그런 부분이 되게 잘 그려지는 게 소노반도 그렇고 비델도 그렇고 당연하게 자기들이 유치원에 그 팡을 데리러 못 가니까 손오공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피콜로한테 연락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지? 대신 팡 좀 데리러 가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녹색 외계인한테 애를 데려가 그래. 이 새끼들 이거. 당연히 자기 가족
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소노반도 그렇고 그렇지, 피델도 맞아. 그렇고 그런 게 굉장히 잘 그려졌고 그런 게 팡하고 이 피콜로가 수련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좀 잘 그려지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인 거지 팡에. 아, 그렇죠. 맞아. 그런 것도 너무 따뜻하고 재미있고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손오공한테 얘기해서 팡 데리러 가주세요. 그래서 손오공이 팡 목 데리고 오면은 아이 뭐 우리 아빠가 바빴는 갑다 그러겠지만 피콜로한테 부탁해서 피콜로가 팡 못 데려가고 손오반 약간 삐질 것 같아. 와씨 가가 에너지 팜 쏴볼까 하면서 그게 무슨 아저씨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 진짜 섭섭하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우리 아빠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만 피콜로는 했다. 와 새끼 요즘 색 좀 진해졌다고 슬슬 기어오르네 하면서 막 약간 그거 관계가 서로 뒤집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뭐 시작부터 또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없진 않았던 게 초반부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팬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뭐 뒤에서부터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에 입문하기 시작한 팬들을 위해서도 레드 리본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초반에 조금 길게 가져가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최근에 입문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을 계속 뭐 드래곤볼 슈퍼나 아니면 드래곤볼 GT 뭐 이런 데서부터 봤던 사람들도 사실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지는 않을 거고 올드 팬들도 그 레드 리본군에 대한 아주 이해가 잘하죠. 없지 않을 텐데 네. 사실은 양쪽을 위해서도 다 별로 좋은 어떤 초반 전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 전형적인 모닥불 타닥타닥이잖아. 약간 그렇지. 구구절절 옛날 레드 리본군이 있었는데 거기에 닥터 게로의 손자가 닥터 해도고 뭐 이런 것들 다 인조인간 설명하는 게 있었고. 너무 이렇게 나열식이잖아 설명이. 그런 근데 것들이 나는 그게 없었으면 좀 약간 오랜만에 그랬으려나? 보는 사람들은 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약간 바로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사람, 그 드래곤볼 위주로 막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 유튜브 채널 중에.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가셨대.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뭐 본 필요 내용하고 없어. 그렇게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가지고 좀 지루해하고 자기는 오히려 올드 팬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분량의 문제. 양쪽한테 다 그렇게 썩 효과적인 시작은 아니었다는 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긴 하되 좀 짧게 조금 짧게 좀 지나가는 느낌으로 좀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처음 이것도 시작이. 줄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 보니까. 그렇긴 최대한 해, 줄인 그렇긴 것 해. 같아. 최대한 맞아. 노력했겠지.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맞습니다. 네.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넣은 것도 있고 나는 네. 그 이제 레드 리본군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들 뭐 사실 레드 리본군 하면은 뭐 인조인간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도 이제 잘 알고는 있지만은 난 레드 네. 리본군 하면은 사실 약간 하이드라가 생각나. 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왜냐 포지션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저기 MCU에서 하이드라가 처음에 이제 뭐 퍼스트 어벤져 나오고 이럴 때는 뭔가 하이드라가 뭔가 되게 지구에 뭔가 대단한 위협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죠. 나중에 가면 레드 뭐 하이드라 그 족밥들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이잖아. 뭐 하이드라 백날 설정 뭐 그럼 뭐 타노스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사소한 애들이란 말이야 진짜. 그렇죠. 동호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레드 리본도 좀 비슷해. 뭐 저 인조인간들이랑 뭐 그래 그 레드 리본에서 이렇게 뭐가 돼가지고 이제 인조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구가 위험했고 셀까지 나온 건 알겠는데 뭐 이제 나중에 마인부 뭐 이렇게 지나고 하다 보면은 사실 과거에 그 족밥 새끼들 뭐 그래 살짝 기억나네 뭐 그런 느낌 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요번에 이제 극장판에서 어쨌든 이제 과거 향수를 또 살리면서 다시 약간 레드 리본군에 대한 그런 걸 다시 조금 뭐 많이 살아난 건 아니야. 다시 조금 세워준 거는 좀 괜찮았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 우리 저기 하이드라 수장님은 저기 가서 이제 스톤 지킴이 하고 있고 그러잖아. 보면은 그렇죠. 스톤 지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나 했지. 거기서 가이드. 시다바리 하고 있고. 가이드. 관광지 가이드. 이건 이렇게 이거 얻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고. 건들바이 가이드 같은 거죠. 건들바이카이. 최소한 돌이니까. 여기서 레드 리본군은 그러니까 MCU의 이제 하이드라보다는 좀 대접이 나아진 것 같아서 그나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감마가 이제 1호가 죽었죠 여기서
2호가 죽었죠. 아 2호가 이호가 죽었나? 죽었지. 아, 진지한 2호가. 애가 죽었지. 1호는 이제 아마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아마 닥터 헤도랑 계속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또. 나오겠지. 아, 그럴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계속 레드리본 군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신PD 얘기가 맞는 게 컨셉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치잖아. 나치 컨셉이잖아. 그렇죠. 그 하이 히드라도 거기 나치 나치고, 컨셉이고 그렇지. 나치가 모티브고 맞아. 여기 보면 레드 리본군도 어떻게 보면 옛날 드래곤볼에서 어떻게 보면 나치 독일이 약간 모티브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데 간마 1호, 2호 둘 다 약간 독일식 제복을 입고 있어요. 디자인도 독일군식 비슷해요. 제복. 네. 디자인이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은 근데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독일군 느낌이 슈퍼 히어로하고 잘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좀 그렇지. 그렇지. 레드 스컬 같잖아. 약간 느낌이. 레드. 레드 스컬 느낌이 나니까 이게 슈퍼 히어로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전형적인 슈퍼 히어로 같은 디자인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뭐라고 이러면서 약간 누가 봐도 히드라인데 무슨 빌런. 얘기지? 아, 누가 봐도 빌런인데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집중해봐.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머리 위에 왜 1호는 이게 하나. 이게 머리가 하나고 그 2호는 이호는 두 두 개잖아. 개. 네네. 약간 여름아 두 개. 옛날 그 울트라맨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옛날 일본 제국 시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오마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왜 오마주 애씨? 진짜. 몰라. 그렇군요. 아니 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뭐랄까 그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거하고 지금의 그런 차이도 재밌었지만 이제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들은 이제 제트 전사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 일반인하고 이 제트 전사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점 있잖아요. 그런 네. 뭐죠? 그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팡이 애기지만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피콜로가 잡혀가는 척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나 네네. 수갑 같은 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 막 그런 거. 음. 그다음 이게 옛날 그때가 제일 재밌었거든. 그 이제 셀 게임 끝나고 그다음에 소도반이 일반 학교에 고등학교에 적응하기 다닐 시작하면서 때 맞아. 네. 슈퍼 야구- 그레이트맨 시절. 그레이트 그쵸. 사이어맨 시절. 그레이트 사이어맨인가? 야구 하는데 공 잡는다고 거의 날아서 잡고 막 그래서 30m 뛰었다면서. 그러니까 너 지금 방금 막 그만큼 높이 어떻게 뛰는 우연입니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일진 킹카가 겁 좀 줘야겠군 그러면서 얼굴로 강속구 뒷단일리잖아. 근데 얼굴에 가지고 펑 맞았는데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다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다 힘을 아껴도 되겠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니야, 걸어나가면 되는 아니야, 건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그래서 뻥 맞고 나서 데드볼이라서 일루로 가면 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툭 뛰어가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다행이다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걸어나가자 이런 거 재밌고 그다음 또 이제 팡 납치하러 온 그 군인이 덩치가 겁나 큰데 팡이 맞아요. 기절시키잖아 때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전형적인 제트 전사와 일반인의 차이거든. 그런 맞습니다. 막 옛날에 손오반하고 치치하고 부부싸움 잠깐 짧게 할 때 손오반하고 비대라고 아니면 손오반이랑 손오반하고 치치랑 부부 아니, 싸움을 하면 이게 손오반! 안 되지 이 새끼야 손오반하고 어떻게 된 거야 선호공이지. 자식아! 손오공하고 치치하고 잠깐 부부싸움 한다고 손오공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서 등 때렸는데 집 밖에 날아갈 걸까 막 그런 그런 거 진짜 재밌거든. 맞아. 제트 전사. 너무 폭력적이야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치는 일편단심이더만. 맞아요 얼마나 전륜하겠어 손오공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전륜하지 거의. 아하 아니 그래서 그런 제트 전사의 일상생활 이런 것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뭐 남들은 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 거 좀. 맞아요. 그건 다 좋아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던데. 오랜만에 아니, 보니까 근데 재밌더라고요. 인기가 없었지. 우리 막상 우리 시대 그 에피소드들을 봤던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드래곤볼의 어떤 그런 일반인 생활하면서 뭐 맞아요. 히어로 생활도 그레이트 사이언맨 생활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막 자충우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MCU보다 굉장히 앞섰던 거지. 그때도 뭐 마블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MCU에서 스파이더맨 보면서 톰 홀랜드가 막 그 겪는 스파이더맨 막 일반 대학생 생활하면서 막 스파이더맨 히어로 생활하면서 그 겪는 고충 이런 거를 사실 우리는 드래곤볼에서 먼저 봤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건데 사실은 인기는 많이 떨어졌었지 그때. 그러면서 다시 손오공을 되살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었잖아.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풀어간 게 이제 막 그 닥터 헤드한테 막 얘들 외계인이다. 바로 막 날아다니고 막 이상한 에너지포 같은 거 쏘고. 실제로는 얘들이 악당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여주는데 그거하고 갑자기 좀 겹쳐서 좀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손오공이 죽었다가 천하무 제일 무술대 때문에 살아나면서 비델한테 손오반이 처음으로 아빠 죽었는데 아빠 살아났다. 아빠가 지상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 죽어서 머리에 이렇게 이 천사고리가 있지 않냐고. 맞아. 약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좀 이어지더라고. 그냥 얘들 외계인인 거야 진짜. 일반인들이 겁났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베일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사실은 얘들이 악당이다라고 하고 음모론을 갖다 붙여도 그게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말이 된다는 그쵸. 거지. 왜냐면 이게. 실제 외계인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외계인 맞지 뭐. 그러고 아마 셀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드래곤볼 불러가지고 용신한테 일반인들 기억에서 다 우리를 지워달라고 얘기했을걸. 소원 빌었을걸. 마지막 소원이 아마 그랬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로부터 사탄이 지구를 지켰다는 사실만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 카카로트 무리들이 그 셀하고 맞서 싸웠다는 사실 다 잊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되지. 거기다가 걔들이 악당이라는 걸 붙였을 때 일반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돼, 그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래도 저희가 좀 좋아했던 그런 뭐 손오공과 베지터의 그런 또 싸움 장면 그런 것도 또 빠질 수가 없었죠. 약간 맞아요. 서비스 컷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나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주인공 두 명이 그런 거죠. 맞아요. 이제 드래곤볼인데 손오공이랑 베지터 안 나오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그냥 그러니까. 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나오긴 불법이지. 나오긴 나와야겠는데. 맞습니다. 브로리도 잠깐 나오고 뭐 잠깐 나오고요. 아니요 그래서 뭐 그 짧지만은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쿠키까지 이제 확실하게 해주잖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쿠키에 또 약간 그런 게 있어. 왜냐면은 베지터가 맨날 이제 카카로트를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기는 쿠키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한번 이기는 게 한번 나오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손오공 팬들도 만족시키면서 베지터 팬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쿠키가 아니었나. 본편이랑은 좀 상관없는 내용이긴 했지만. 저는 살짝 좀 찡했어요. 그거 보면서. 옛날에 찡했어? 왜냐하면은 그게 베지터가 손오공이길래 피 터지게 싸웠잖아 맨날. 그치. 맞아요.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 바비드한테 조종당해가지고 맞박에 M자 받고 싸우고 막 이랬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M자 탈모도 오고. 그죠? 그게 시작점이 거긴가?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 시작점이 거기고 까진 데가 그 위에 근데 경계인가? 마인부하고 싸울 때 보면 베지터 유독- 이마가 유독 넓어 보면 유독 넓어. 점점 작화가 바뀌어가면서 이마가 더 넓어져. 좀. 더 넓어. 그게 그 바비드한테 마인부 그 마인 이거 여기 하면서 M자. M자 탈모가 시작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항상 원치 않게 피 터지게 싸웠단 말이지. 그렇죠. 요번에는 뭔가 좀 스포츠 같이 변신 안 하고 우직하게 싸워서 맞아. 결국 주먹 한 대로 그 베지터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좀 감동이 있더라고. 맞아요. 실제로 거기에 나왔던 브로리 지켜보고 있던 브로리하고 울잖아.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잖아 마지막에 남자들은. 이거에 나는 또 더 웃긴 게 그 약간 옛날에 그 일본에 있는 방송에서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약간 이상한 기획 같은 거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는 네네. 아닌데 좀 가볍게 만든 꽁트 같은 거 했었는데 네네. 네. 손오공 내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이게 자막이 없어가지고 너무 옛날 거라서 네네. 손오공 성우하고 베지터 성우를 데리고 음. 동물원을 가서 원숭이는 누구한테 더 말을 잘 들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근데 원숭이들도 카카로트 성우한테 더 절절 매는 거야. 실제로도. 베지터 성우가 나는 사이언이나 왕자다 그러면서 근데 막 원숭이들 침 뱉고 막 그러는 거야 베지터한테. 뭐야, 존나 재밌겠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통합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마지막 베지터의 승리가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네, 드디어 이겼다. 그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네. 잘 기억도 안 나는 일본 프로그램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감동을 받았군요. 대단하네요, 정말로. 역시 일본 씹덕이야.
뭐 제가 드래곤볼 좋아하니까 저만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역시 뭐 찍다 나왔어. 좋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감마 1호, 2호 캐릭터가 조금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뭐, 두 캐릭터의 액션에서 뭐 그려졌던 특유의 어떤 카툰식 막 효과음이라든가, 막, 뭐, 맞아. 뚝캉 뭐 이런 거 있잖아. 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글자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서로 캐릭터가 성격이 다르잖아. 1호는 네.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죠? 어. 감마 2호는 굉장히 유쾌발랄? 요런 성격이, 덤벙대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슈퍼 히어로서의 히어로죠, 어떤, 진짜. 히어로로서의 어떤 자격이 되게 더 충만한, 그런 캐릭터였죠. 그런 네. 어떤, 대비되는 둘의 어떤 케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뭐, 닥터 헤더의 조금 엉뚱하지만, 히어로를 좋아하는 따뜻한 어떤 씹덕, 정닥터 같은 모습? 그런 모습? 그런 캐릭터도 굉장히 조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걔가 천재잖아요. 맞아. 근데 왜 그렇게 잘 속을까 걔들은 살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원래 그렇지. 뭐 과학 이게- 그냥 우직하게 연구만 하는 거지. 공부만 열심히 했던 거지. 연구실 근데 그래서- 영화 안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잖아요. 자기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맞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해주게 하니까 그냥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맞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맞습니다. 개연성 있는 장면이었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뭐 약간 옛날에 그 드래곤볼 원작자의 그 닥터 슬럼프를 보는 것 같은 맛이 있어가지고 네.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좋았던 것 같아. 셀맥스는 대신에 조금 소모적으로 조금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여기 메인 빌런이죠. 셀맥스. 그렇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봤던 드래곤볼에서 어떤 셀과의 일전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인상적이었고 또 큰 감동으로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장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셀과의 일전에서. 아무래도 셀이 굉장히 강력한 빌런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뭐 손오반이라든지 손오공이 뭐 여러 가지 명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죠? 뭐 더블 에너지파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렇죠. 뭐 손오반의 뭐 파워 폭발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막 셀이 뭐 자폭하고 뭐 다시 살아 돌아오면서 베지터가 거기에서 막 말려들고. 말려들고 뭐 자기가 대신 막 희생하고 이런 장면들, 아하. 트랭크스를 위해서 막 이런 명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셀이라는 악당 자체도 우리한테 좀 의미 있는 악당이었단 말이야. 그죠? 팬도 많고. 그럼- 그랬는데 굉장히 조금 지적인 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으로 그죠? 막 이렇게 이런 손오공 무리들을 요리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완전체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아. 굉장히 교만하고, 그죠? 콧대가 높고, 이런 모습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매력이 있고, 입체적인 악당이었는데, 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셀하고 같은 셀은 아니죠. 여기 셀맥스는. 그냥 정체성만 정보만 가져와가지고, 이제 네. 손자가 새로 만든 셀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무식하고 거대하기만 한 어떤 그런 최종 보스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과거에 그 레드 리본군에서도 그 완전 옛날 레드 리본군 기억나요? 어렸을 때 네, 손오공 어렸을 때 때. 보면은 네. 마지막 그 끝판대장이 프랑켄슈타인 닮은 그 맞아. 인조인간 인조인간 8호거든. 파로인가? 8호거든. 그런 인조인간이 있었던 것처럼 약간 프랑켄슈타인의 기믹을 그대로 또 가져왔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셀맥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고 옛날에 셀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이제 자기 정체성도 없고 정신은 거기 없는 거야. 셀의 정신은 거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런 거 보면은 드래곤볼의 정통성을 잊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뭐 어떤 만들지 말아야 되는 통제 불능의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막. 압도감은 있었어요, 확실히. 맞아. 처음에. 그래가지고 네. 모두가 힘을 합쳐야지만 상대할 수 그렇지. 있을 것 같은 압도감. 그런 것들 좋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모적으로 쓰인 거는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셀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얘가 또 뭐 저는 이제
이전에 셀처럼 뭐 지성이 음. 있고 이랬으면은 또 얘 얘기도 해야 되거든. 그럼 이게 맞아. 손오환이랑 피콜로 뭐 요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걔까지 온전하게 부활했으면은 또 그렇죠. 걔랑 또 뭐 투닥투닥거리면서 뭐 또 한번 과거 회상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사실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요 캐릭터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이제 무지성으로 무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어지면 극장판 안에서 다 끝나지를 못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셀맥스가 또 눈동자 초점이 없잖아. 그게 아, 굉장히 맞아요. 강력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옛날 그 손오공이 그 괴물로 달 괴물로 봤을 때, 괴물 음. 킹콩으로 변했을 때, 아, 약간 네네. 그런 그 정도의 강력한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 맞아요. 그 나도 그 셀맥스랑 싸울 때 그 이게 진짜 온갖 과거 이제 뭐 레드리본부터 해가지고 뭐 다 끌어내는데 그 이제 나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좋았다고 해야 피콜로 거대화까지 소환을 하잖아 다시. 그렇죠. 피콜로 거대화한 거는 사실 옛날에 손오공이랑 싸울 때 딱 한 번 보여주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적이 없어. 천하제 무술대. 약간 그거지. 너 손오발이 할 수 있잖아. 오,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커지잖아. 그러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셀맥스도 되게 그냥 셀보다 되게 거대하잖아. 훨씬 크지. 거대하니까 둘이서 그렇게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드래곤볼에서는 좀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요즘 괜찮았던 것 최근에 유행어로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나 이거 좋아하네. 약간 이런 느낌. 나 거대화 되네. 막 이런 거. 같고. 씨 이게 되네. 그러면서. 자기도 까먹고 있었어. 옛날에 그 천하제일 무술대에 같이 나갔던 크리링이 그걸 기억해내서 얘기해주죠. 맞아. 맞아. 크리링이 얘기했구나, 맞아. 얘기를 해줬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영화에서 그 옛날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맞아. 거를 되게 올드 많이 팬들이 해준 거. 좋아하는 부분.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커지는 것도 괜찮았는데 팔 늘어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라고. 아, 맞아. 피컬로는 또 팔이 늘어나야지 또. 그러니까 고무고무팔 갑자기 깜짝 원피스. 놀랐네. 원피스 팬들까지 어느 정도 땡겨오겠다라는 어떤 야심이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니, 옛날 그러니까 기술 다 조금 나오지. 쭉 그러니까 팔이 길게 직선으로 쭉 늘어났던 건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팔로 휘감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이랬었나 맞나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것들 그렇고 그 나는 근데 솔직히 피콜로가 이제 약간 이제 한번 신용이 한번 잠재력을 깨워줘서 약간 오렌지색으로 한번 변신했다가 그렇죠. 그 뒤에는 또 이제 한 번 더 하면 벌크까지. 헬창으로 변신하자 또 요도 그렇죠. 헬창이야 보면은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나는 약간 좀 별로다 왜냐면 애가 너무 이제 디자인이. 디자인이 약간 턱도 뭔가 약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막 맞아. 소리도 좀 굵어지고 그러잖아.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약간 토리야마 아키라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요거는 극장판 제작진 약간 캐릭터가 아이디어지 아닐까라는 않았나. 나도 좀 별로였어. 그거는 조금 별로였는데 지금 근데 내가 이번 이제 극장판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드래곤볼 슈퍼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과거 캐릭터들을 자꾸 소환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왜냐면 이제 하도 파워가 이제 세지가 이제 지구인들은 다 쩌리가 됐단 말이야. 무천도사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스치면 뒤질 거 천도사가 아니야. 왜 나와 그게? 아니 근데 무천도사가 여기 이제 저기 만화책 보면은 우주 대회를 하는데 거기 멤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야 그 한번 훅 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잖아. 파워 인플.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말 많았어. 근데 무천도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되게 강력해진 거야. 근데 아니야 강력해진 게 아니야. 강력해진 게 아닌데. 지렌이라는 되게 우주에 손오공보다 더 센 놈이 있는데 그 손오공이 걔한테 밀리니까 무천도사가 아이고 어리석은 제자야 내가 보여주마 그러더니 걔랑 조금 비벼 갑자기. 걔랑 상대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 하더니 막 주위에서 너 파괴신도 아니 저 기술은 그러면서 저 무의식의 극이 그런 건가 뭐 그러면서 완벽하지. 그러니까 애가 육체적 한계가 있으니까 완벽하진 않다 그러면서 잠깐 보여주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과거 캐릭터들 약간 기살려준다 뭐 이런 거를 조금씩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아까 봉삼 씨도 말했잖아요. 뭐 초사이언 초사이언인 막 이런 거 나온다. 블루, 초사이언, 로제. 아니 그러니까 초사이언 로제가 몽골레, 초사이언 알리올리오. 아리베타. 초사이언 갓이 나중에 이제 초사이언 하기 힘드니까 이걸 블루라고 하겠다라고 그냥 지들이 한 거야. 그래서 로제 나오고 그다음 블루 나오고 그다음에 더 없을 줄 알았지만 무의식의 극이라고 이제 몸이 알아서 이제 피해주는 뭐 그런 것도 나와. 그런데 베지터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 자의식의 극이도 나와 베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뭐 변신이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피콜로랑 오반도 어떻게 해 올려놔야 되니까 이번 극장판으로
파워업을 시켰다. 파워업 약간 시켰다. 아, 파워업 전체적인 시켜- 밸런스를 좀 밸런스를 맞추기 다시 위해서. 다 끌어올린 것 같아 이분들은 극장판으로. 그래서 참 애쓴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아,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야무치는 야무치는 슈퍼 내에서도 존나 쩌리 취급받더라고. 그래서 없는 줄 내가 봤을 때 야무치는 여기서 파워 업그레이드가 한번 크게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죠? 박준영 씨를 그 원작에 출연시켜가지고 박준영 씨하고 야무치가 표전을 하는 거야. 아하. 합체. 합체를 하는 거야. 어. 그러면 나는 야무차가 아니야. 아니, 너는 뭐지? 초 야무차다. 아니 근데 그 진짜 방법밖에 야무치는 작가들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 그런 밈으로 음. 소모되는 걸. 그래서 어. 막 무슨 이제 대회 나가야 되는데 마인보도 잠들고 뭐 누구 없나? 그 부르마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실루엣 같은 게 또 야무 이러다가 점점점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래 야무치다. 아예 그런 취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셈 치는 거. 쩌리 그리고- 치고는 크리링이 이번에 나가지고 활약을 해준 것도 좀 반가웠어요. 그렇죠. 나는 이번에. 크리링 지구인 최강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크리링 정도면은 이제 한 초사이어인 원 정도는 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내가 볼 때는 되게 너무 들러리던데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그 기술을 두 개 기원참. 날렸잖아. 기원참 오랜만에 기원참 나왔지. 한번 날려줬지. 기원참도 오랜만에 날렸고 마지막에 태양권도 결국에 태양권. 날리면서 이제 멤버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또 벌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파워를 올려서 이제 옛날 올드 캐릭터들을 조금 기살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딱 써주는 것도 확실히 토리야마 아키라가 원작 이제 작가다 보니까 이런 거 참 밸런스를 잘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역할 롤들을 잘 이제 분배해주는 거지, 그죠? 그렇죠. 좋았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반이 어쨌든 또 변신을 하는데 변신 디자인도 옛날 어렸을 때 큰 버전이 되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셀 머리 게임 모양이. 머리 모양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이제 흰색으로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흰색은 그거 무의식의 크기가 이제 극단에 갔을 때 손오공이 흰색 머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내가 보기엔 손오공이랑 또 밸런스를 또 맞췄어. 그리고 이제 진짜 꼭 세졌구나. 한 번씩 변신하면 그런 거 이제 피콜로도 이번에 이제 그 두꺼운 헬창으로 변했을 때 셀이 주먹으로 때려도 이제 또 버티고 서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고 발리고 나서 이번에 손오반이 또 발리다가 이제 피콜로가 또 당하는 거 보고 또 이제 이번에는 비스트 오반이라고 하죠 이거. 비스트 그렇죠. 오반이라고 한다. 비스트 오반으로 변하고 이제 흰머리로 변해서 또 셀이 때렸는데 또 뻥 맞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드래곤볼 완전 그 클리셰거든. 진짜로. 변신하면은 맞아도 괜찮아. 그런 클리셰들 진짜 완전 추억의 기술들 퍼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쏘는 게 원래 부자 에너지파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와, 난 이거는 너무 예상 밖이었어. 마가강 살판의 이건- 설정은 이제 확실하게 아버지를 갈아탔다라고 이제. 아빠는 호적을 이제 옮겼다. 피콜로다. 호적을 옮겼다. 그거 봤을 때 진짜 끝까지 피콜로를 어. 기살려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 그냥 아, 좀 진짜 감동적이긴 멋있더라. 했어 그 장면. 맞아. 마강강 이게 서포를 그- 쓴다는 게 감동적이었어. 마강 강설포는 코믹스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는 굉장히 귀한 기술이고 이거하고 이제 그 베지터가 셀 3단계 처음에 없앨 때 파이널 프레시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딱 한 번 나온 거였는데 맞아. 이 마강 강설포를 브라운관으로 극장에서 다시 보게 되다니 싶어가지고 브라운관? 극장에서 보니까 근데 별똥별인 줄 알고 소원별었잖아. 다시는 못 보겠다 싶어. 세상 이런 귀한 장면이 이러면서 소나마니 마강 강설포를 쏴요.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가 참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를 이 올드 팬들 뭐 아니면은 이 시리즈를 계속 봐왔던 팬들이라도 잊을만 할 때쯤 다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으면서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설정 이런 기술들도 네. 생명력을 새로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어떤 이 작품의 원동력으로 다시 이렇게 싹 이렇게 넣는 거를 너무 잘해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죠?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GT부터 시작해서 뭐 드래곤볼 슈퍼 이런 작품들이 좀 내가 봤을 때 욕을 먹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동기한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얼마 안 지났는데 또 파워 인플레 또 가져와서 또 하고 변신 또 하고 합체 또 하고 이러니까 이게 욕을 먹었던 거거든. 맞아.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올드 팬들이 뭐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감동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나는 이 작품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작품이 완전히 새롭고 신선했냐고 얘기하면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 그렇진 않죠. 작품 전체를 봤을 때. 왜냐면 오마주가 자기 스스로 드래곤볼 오마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그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최근 욕을 개 때려 먹고 있는 드래곤볼 시리즈의 어떤 단점들을 최대한 다 잘라내지 않았나, 잘 잘라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드래곤볼 팬들이 좋아했던 어떤 드래곤볼의 장점과 명장면들, 어떤 향수가 불러일으켜지는 장면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오마주했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런 장면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설정들도 그 많았던 것 같아. 레드 리본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초반 그거에 나왔을 때 막 로봇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 그렇죠. 맞아, 합체하고 막 로봇.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슬쩍씩 나오더라고. 그런 맞아. 귀여운 로봇 메카닉 그런 것들이 맞아요. 나오고 괜히 오천 트랭커스도 갑자기 어, 나와서 이렇게 오천 퓨전 크스. 실패하는 것도 한번 쓱 보여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선두 얻는다는 핑계로 그 카린도 카린도 한번 가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여주고. 음. 그 다음에 그 피콜로가 파워 받나는 핑계로 가가지고 덴데도 그 신이 된 덴데도 한번 보여주고. 괜히 거기서 그 드래곤볼, 그러니까 이 용신 제목이 모양 드래곤볼이다. 신령 한번 불러서 드래곤볼도 한번 또 보여주고. 뭐 종합 선물 세트 어떻게 보면 그 맞아요. 옛날 팬들이 보고 싶어하던 장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잘 구성해서 다 보여준 것 같아. 하지만 야무차 보고 싶지 않으니까 싹 뺐지. 야무치만 보여줬네. 싹 걷어냈지. 아니, 싹 걷어내. 심지어 그 마지막에 그 스탠롤 올라갈 때는 네. 그 손오공이 어릴 때 타고 다니던 근두운도 계속 보여주더라고. 그렇죠. 근두한테도 밀렸어 야무치가. 야무차 안 돼. 야래. 안 돼. 안 정말- 되는 거야 그 캐릭터. 야무치 미안하다. 나름대로 지켜주지 조금 못했어. 손오공하고 라이벌이지 않았나? 나름대로 야무차이. 처음에는 진짜 그 그랬죠. 초기에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 진짜 아쉽습니다. 레드 리본보다 더 존재감이 없어. 아이고. 제일 낭비했던 건 그거였지. 그 베지터가 와가지고 네퍼하고 왔을 때 그 제트 전사들 되게 많이 죽였잖아요. 천진반, 그렇죠. 야무치, 기타 등등. 그때 야무치를 왜 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아니, 여기 추억의 기술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나가 그렇죠. 품건 한 번 정도는 보여줬어도 되잖아. 야, 그 입에서 옛날에- 다 떨어지기 전에 죽는다. 나가감 죽어. 나가 개황신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이야. 그러면서 막 살아난 것 같은데 아직도 따끈따끈하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다니 저 승으로.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제 저기 다른 세계에서 베지터하고 손오공하고 막 수련하고 있잖아. 네. 막 그 드래곤볼 특유의 그런 약간 순간이동 같은 그런 기믹이 좀 핑핑핑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애들 이동하면서 싸울 때 네. 내 눈엔 저게 보여도 야무차 눈에 이제 제가 안 보이겠지. 약간 막 그런 생각. 나는 보이는데 이러면서. 니도 안 보인다, 이 말. 아니, 진짜 못 본다. 야무치한테 한 마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러니까 나가 풍풍거 임마 그 기술 쓸 때 뒤에 막 늑대 모양도 막 나온다고. 늑대 형상. 늑대 보고 오줌 지려야지 정신 차리지. 늑대 형상 나온다고. 한번 당해봐야지. 늑대 오랜만이다.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야무치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거 박준영 씨 불러다가 박준영 씨한테 왔는데 마음 바로 기절할 거야, 저 새끼는. 저거 내가 봤을 때. 왓썸맨한테. 이라고 버티겠나 왔으면. 나도 못 버티지. 바로 지리지 나도. 죽겠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래요. 근데 이거 뭐 나 아까 파워인플레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네네. 사실 뭐 이것도 그냥 파워인플레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이제 내가 아까 뭐 무천도사는 뭐 스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드래곤볼이 뭐 그렇게 뭐 치밀하게 짜여진 것도 아니고 약간 토리야마키로 씨발 이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왜냐면 되게 무천도사가 옛날에 다 롭셌고 프리저도 1단계 상태에서 혹성 베지타 날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사연 블루쯤 되면은 그냥 손가락 튕겨서 별 하나 정도는 없앨 수 있어야 되거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밸런스는 그런 것 같고 그냥 이게 태생이 성장물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스토리로 끌고 가는 그런 만화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강한 적이 계속 나와야 이거 얘기를 계속 하려면은 계속 강한 적이 나와야 되고 더 강한 적이 나와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사태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한 개연성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연성이라기보다는 이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볼의 운명 그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드래곤볼 미래. 그리고
드래곤볼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지 말아줄래? 병신 같은. 알겠어요. 네, 유튜브에서 그걸 하나 봤어. 이제 2032년 드래곤볼 이제 드래곤볼 슈퍼 사이언 킹갓 제네럴 이러면서 변신. 아니라니까. 슈퍼 사이언 알리올리오라니까 이 새끼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쯤이면 이제 색깔이 남은 게 이제 거의 없을 때 형광색 이런 거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그 레인보우 슈퍼 사이언 레인보우. 빨주노트 바라보. 그럼 투톤이 남았었네 아직도. 그럼. 드래곤볼을 망치지 마. 슈퍼 사이언 민트 초코 이런 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네. 아 머리에 초코칩 박혀 있어? 슈퍼 사이언 엄마는 외계인 이런 거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새끼 이거 무궁무진한 색깔에 세계를 존나 얕보네. 다시는 슈퍼 사이언을 막 얕보지 마라 이 새끼야. 네, 마치 옛날에 그 36세 크레파스를 보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네. 아무리 애니메이션이고 뭐 팡과 피콜로가 서로 함께 작전을 짰던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설정들이 나오지만 네. 어린 딸을 유괴해가지고 아빠의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런 설정은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았나. 지금 시대의 어떤 그런 아하. PC한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지금 했어요. 아니, PC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개연성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보면서도 내가 그렇게 PC한 타입은 아니지만 네. 이거는 조금 불안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약간 막 서양이나 다른 데서 도 이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약간 아니 있긴 하지. 우리 화면 정독의 PC의 선두주자 신PD 이거 안 불편했어요 이거? 너희들이 드래곤볼을 몰라. 드래곤볼은 옛날부터 언피시함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천도사랑 오룡이 봐, 임마. 금마들 봐봐. 요즘 시대에 그거 나오면은 토리야마 아키라 끌려갔어, 이미. 아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 이렇게 막 수갑 차면서 언제든지 막 수갑 정도는 풀 수 있지 이라면서 얘기를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게 막 가벼운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맞아. 그 작전이라고 그 계획을 입안한 게 피콜로라는 것도 좀 그렇죠, 사실은. 맞아, 왜냐면 맞아. 피콜로 옛날에 소노반이 셀한테 쳐맞을 때 이제 옆에서 지랄지랄 하던 게 이제 피콜로였잖아. 아들을 사지로 네 아들이 지금 네 원망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던 게 피콜로였는데 여기서는 지가 알아서 이제 납치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소노반이 이제 각성하면 다 패죽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레드리본군 자체를 되게 그냥 만만하게 깔봤던 봤다. 거죠. 만만하게 봤다.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 근데 옆에 병사들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옛날에는 이런 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만화적인 재미지. 어떤 수사로 그냥 봤을 것 같은데 확실히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이게 거기다가 어린 딸이잖아. 거의 3살 막 익하는데 이 어린 딸을 막 납치하는 상황극을 꾸며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끼로 쓴다는 어떤 설정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더라고.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뭔가 어디선가는 말이 들썩들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만도 하죠. 그런 내가 생각이 그만이 드는 이제 PC에 절여진 겁니다,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닥터 해도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내가 다 저지른 일이니까 경찰서에 출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결국에는 네가 나쁜 행동도 했지만 좋은 행동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리는 어떤 피콜로하고 그 일행들의 어떤 부르마라. 행동을 보면서 불편해. 저런 사고방식 때문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존나 들더라고 진짜. 아니 심지어 닥터 에도는 처음에 이제 언급이 그게 있었어. 자기 누가 이제 그 마젠타가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었냐 그러니까 있었지만 다들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냥 착하게만을 볼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도 폭파시키고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최소 그러니까, 20명은 죽었다 거기서. 아니 폭파시키고 그런 거는 만화적인 어떤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어. 기믹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랬으면 마지막에 자기가 그 자수한다고 했을 때 자수를 충분히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어차피 교도소 한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치. 교도소 한번 더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캡슐 코퍼레이션으로 입사하는 이런 엔딩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하하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너무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도 정확하게 같은 지점이 불편했어 나도.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자기들끼리 지은 죄를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이 또 겪은 게 일본에 있다 가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래 야빨이 니혼징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왜 일본어로 해 이 새끼야. 그걸 왜 이걸 왜 일본어로 해? 이 새끼야. 야빨이 홈모노 니혼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반은 우스갯소리지만 반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맞아.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런 납치 같은 코드가 사용하고 싶었으면은 차라리 피콜로 아저씨가 납치 당하는 게 낫지.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손오반이 안 가겠지. 알아서 나오라 그래.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약간 농담이고 반은 농담이고 뭐 반은 약간 요즘 충분히. 옛날 드래곤볼이 많이 인기를 모았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좀 달라진 정서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영화 자체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 뭐 그렇죠. 그런 거 정도는 약간은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사이버펑크물 보면서 아직도 뭐 일본이 최신 기술의 어떤 뭐 본가처럼 나오는 게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습니까? 미안해.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구닥다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가야로. 일본 사람을 두 명 데리고 와서 세 명이네요. 저 굉장히- 원래 계시네. 네 굉장히- 명이야, 이 새끼야. 신칸센의 벤토 같네요, 우리 신PD. 에키벤. 에키벤 같군요. 신칸센의 에키벤이야, 너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짧지만은 그래 이것도 나왔어야 되지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드래곤볼 볼 때 좀 재밌어하던 어릴 때부터 손오공 밥 먹는 거. 많이 먹는 먹는 거. 네, 많이 먹는 거. 특히 저기 베지터까지 같이 붙으면 겁나 많이 먹죠. 그렇죠. 손오반도 맞습니다. 많이 먹잖아. 소바반도 많이 먹죠. 그러니까 그 짧게 지나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항상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뼈다귀에 달린 커다란 고기 있잖아. 만화고기. 그거 무슨 맛인지 되게 먹어보고 싶잖아. 항상 그죠? 항상 그렇죠. 졸라 먹어보고 싶어. 근데 사실 맛은 그냥 고기 맛일 텐데 더 맛있어 보여. 만화에서 보니까 그죠? 그렇죠. 한입 항상 베어 먹어 있잖아. 그리고 손오공이 워낙 맛있게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먹방의 원조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맛깔나게 먹는 만화가 잘 없었다고. 심지어 이번 극장판에서는 그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음식인 것 같아. 그 음식이. 그러니까 지구의 음식이 아니잖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깨알 같은 장면이었는데 그거까지 저는 좋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뭐 드래곤볼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 나눠봤고 네. 짧은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스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평. 다시는 피콜로를 엿보지 마라. 야무치는 야무치는 엿보는데 피콜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잘 나가던 그 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3초 만에 배 맞고 컥 안 합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다음 우리 신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 해보겠습니다. 역시 낳아준 아빠보다 키워준 아빠다 이상입니다. 찐팬인데. 네, 다음 우리 정닥터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그래왔지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드래곤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 이제 슈퍼 좋은 보나요? 영화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야? 날카롭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홍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바나, 우리가 사랑했던 올드 팬들을 지켜줘. 핑! 으아! 다들 장난 아니네, 진짜. 정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네. 드래곤볼 관련된 컨텐츠는 자주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네,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뭐한 네가 제일 제정신 아니다, 네가. 1시간 한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 개소리만 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방송 아닙니까? 네네. 네, 저희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하정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네, 스카우트가 극장 가서- 터질 때까지 알려주십시오. 극장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혹시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화종인들아 댓글을 모아줘. 아까 처음부터 모으고 있었던 공격을 지금 날릴게 얘들아 비켜 피해. 몇 개 없었다고 한다. 네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 합니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기준에도 드래곤볼 슈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팟빵에. 최초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129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국산 마약의 이야기 바로 수리남입니다. 우리 가족이 왜 마약을 먹어? 먹을 수 있으니까는 해썹이- 큰일 날 놈이네 이거. 해썹 인증. 네네. 한국인이 만든 K 마약 수리남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128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돼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